우리들은 보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 능력을 사용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처럼 흔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분석적인 천재인가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세요.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눌러서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수수께끼 1번. 여기 3개의 성냥이 있습니다. 성냥을 조각내지 않고 6을 만들 수 있나요? 1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언제 성냥이 6조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성냥은 처음부터 완벽한 로마 숫자 3이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두 성냥의 아랫부분을 살짝 모아주면 완벽한 로마 숫자 6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었다면 창의적 사고 능력에 1점을 더해주세요. 수수께끼 2번.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3일을 보냈지만 매우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다른 사람 손에 들려 나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10초 안에 맞춰보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갓난아기였습니다. 만약 맞히지 못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수께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수수께끼 3번. 이 숫자들을 살펴보세요.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시간제입니다. 답을 4라고 했다면 잘했습니다. 당신의 창의적 사고방식은 확실히 잘 짜여 있군요. 그리고 만약 맞히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숫자들을 살펴보세요. 자세히. 여기 간단한 패턴이 있습니다. 5 빼기 2는 3인데 이 두 숫자는 3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2에서 1을 빼면 1인데 두 숫자 사이에는 1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따를 때 9에서 5를 빼면 4를 얻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4번. 두 남자가 강까지 걸어갔습니다. 물가에는 배가 있었는데 한 명의 승객을 위한 공간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남자 모두 어찌된 일인지 반대편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이 같은 쪽에 있다고 하진 않았죠? 그러니 정답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강의 다른 쪽에 있었던 겁니다. 수수께끼 5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난지 테스트해 봅시다. 10초 안에 숫자 2017을 찾으세요. 마지막 줄까지 쭉 내려가면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습니다. 아, 거기 숨어 있었구나. 수수께끼 6번. 어떤 남자가 2000년에는 25살, 2005년에는 20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 남자는 벤자민 버튼이 아닙니다. 그는 기원전 시대에 살았던 거죠.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해보세요. 수수께끼 7번. 숫자 188이 있습니다. 선 하나를 이용해서 이 숫자에서 102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두 개의 100을 얻으려면 188을 가로선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이 2개, 0이 4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 맞죠? 쉽네요. 수수께끼 8번. 난이도를 좀 더 높여봅시다. 여러분이 야생에 있는데 앞에는 사자 한 마리가 있고 뒤에는 제규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취 총에는 화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 1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뭔가요? 저라면 사자를 쏴서 진정시키고 제규어를 타고 도망갈 거예요. 제규어는 꽤 빠른 차죠? 여러분의 계획도 그것이었다면 하이파이브! 수수께끼 9번. 좋습니다. 숫자 수수께끼로 돌아가죠. 여기 12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 5개를 0으로 대체해서 이 숫자의 총합이 1111이 되도록 만드세요. 언제나처럼 답을 찾는데 10초가 주어지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세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총합이 1111개가 되도록 하려면 처음 3개의 1은 그대로 둡니다. 3으로 이루어진 숫자 열의 경우 세 숫자 중 2개를 0으로 교체합니다. 7로 이루어진 열도 똑같이 하고요. 이제 교체해야 할 숫자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9로 이루어진 열에 활용합니다. 그러면 111 더하기 3은 114, 114 더하기 7은 121, 121 더하기 990은 1111이 됩니다. 날카로운 눈과 간단한 수학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수수께끼 10번. 상상해보세요. 1월 중순이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영화관에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집들에서 아무런 불빛이 나오지 않고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진 차가 빠른 속도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제 시간에 차를 멈출 수 없었던 운전자는 남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가 이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운전자는 그 남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대낮에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날씨가 꼭 밝고 화창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밤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죠? 만약 이 세부사항을 놓쳤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수수께끼를 풀면 됩니다. 수수께끼 11번. 여기 3개의 수평 공식과 오른쪽에 수직 공식이 있습니다. 숫자를 바꿔서 공식 4개가 모두 성립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비디오를 잠시 멈추세요. 좋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처음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첫 번째 행은 9 빼기 5는 4여야 하고 두 번째 행은 6 나누기 3은 2. 세 번째 수평 공식은 1 더하기 7은 8이어야 합니다. 이제 수직 공식 4 곱하기 2가 성립됩니다. 글쎄요. 저한테는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수수께끼 12번. 탁자 위에 달걀 6개가 담긴 바구니가 있습니다. 6명이 한 명씩 바구니에 다가와서 달걀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바구니에는 여전히 달걀이 1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죠? 앞 사람들이 바구니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달걀만 가져가는 대신에 마지막 사람은 달걀이 들어있는 바구니까지 가져간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주 실용적이네요. 수수께끼 13번. 이 거대한 성냥개비 무늬판을 보세요. 크고 작은 정사각형 30개가 있습니다. 9개의 성냥만 움직여서 정사각형이 전혀 없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마법을 부릴 시간이 1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정사각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직사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에서 위 두 정사각형 사이에 있는 성냥과 아래 두 정사각형 사이에 있는 성냥을 뺍니다. 두 번째 열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사각형 사이에 있는 성냥과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사각형 사이에 있는 성냥을 빼서
좀 더 큰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세 번째 열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칸 사이에서 하나, 맨 아래에서 하나를 빼서 또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마지막 열은 첫 번째 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처음 두 정사각형 사이에 있는 성냥과 마지막 두 정사각형 사이에 있는 성냥을 뺍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정사각형이 남았고 한 개의 성냥개비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칸 사이에 있는 성냥개비를 마지막으로 제거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수수께끼 14번. 우리는 금요일이 목요일 다음에 오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은 너무 더디게 오는 것만 같죠?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이 목요일 전에 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은 사전에서 항상 목요일보다 먼저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아래 댓글에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창의력이 이 문제에 대한 멋진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수께끼 15번. 좋습니다. 또 하나의 숫자 수수께끼입니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질문인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숫자체인 다음에 올 숫자들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창의적 사고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수열의 패턴은 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숫자로 한 개의 원, 즉 원원이 있죠?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11. 이제 투원이 있으므로 투원이라고 적습니다. 원투원원은 즉 1211이 됩니다. 계속해서 원투원원은 원원, 원투, 그리고 투원이므로 원원원투투원입니다. 마지막 숫자 312211은 131122, 그리고 투원, 즉 13112221이 됩니다. 수수께끼 16번.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카페로 걸어들어가 바리스타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스타는 그녀를 흘끗 보더니 그녀를 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고맙습니다 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보이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딸꾹질을 했을 뿐입니다. 바리스타는 즉시 그것을 알아채고 그녀의 딸꾹질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 놀라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난 것으로 볼 때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가 효과가 있었음이 틀림없네요. 물 한 잔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수수께끼 17번. 이 장면에서는 한 남자가 병원에 있는 아내를 방문한 후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약 5분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불쌍한 아내가 막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행히도 남자의 아내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내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겁니다. 이것으로 수수께끼 도전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적어도 12문제를 맞췄다면 여러분은 명백하게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2개 이하를 맞췄다면 여러분은 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수수께끼들 어느 것이 가장 어려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꼭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풀어보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